네, 안녕하세요. 네, 전 최진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지금 세 분, 원래 네 분이 예약하셨는데 세 분만 오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준비한 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설명회를 1시간을 준비했는데 그걸 좀 더 축소시켜서 한 30분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끄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학습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을 제가 질문을 답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근데 촬영을 일단 하긴 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할 내용 중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학생들이 꼭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이거 지금 드린 이게 지금 프린트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걸 아이들이 보면서 딱 그 부분만 보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촬영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 자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학생마다 성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제가 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래요. 시험 어땠니? 그러면은 아는 걸 다 틀렸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는 걸 틀린 게 아닐 텐데 본인이 이제 시험 끝나고 다시 보면 아는 걸 틀렸다고 생각을 할 건데 비슷한 유형이 또 나오면 또 틀릴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문제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실수를 유발하게 나왔어요. 하고 배제고가 매년 그렇게 많이 내요. 실수를 유발하게끔 많이 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다 아는 걸 틀렸다고 한다면 비슷한 유형을 또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는 뜻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함정이 나오고 어디를 잘 봐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원래 저희가 수업 시간이 4시간인데 처음에 1시간 정도를 아이들한테 시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알려주는 데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애들은 분석을 아마 안 할 거예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더 쳐다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머니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아셔야지 이제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중간고사 리뷰를 볼 거고 기말고사 프리뷰 여긴 사실 이건 금방 넘어갈 거고요. 아이들은 중간고사 리뷰까지만 보면 돼요. 그 이상은 아이들은 볼 필요가 없고 뭐 애들이 원하면 뭐 쭉 끝까지 봐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재고가 이번에 어법어휘 문항이 딴 때에 비해서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때는 어법어휘 합쳐서 50점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43.9점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법어휘 문항이 조금 줄었고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어휘 문항이 9문항이 나왔어요. 9문항이 나왔고 여기가 27점이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휘 문항 같은 경우는 능률 복화책을 제외하고도 이제 본문에서도 어휘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려서 어휘 문항이 9문항이 나왔는데 능률 복화 여기는 뭐 특별한 점은 없어요. 유형도 바뀌지도 않았고 책만 바뀌었지 유형은 거의 그대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문항 15.2점 그리고 본문에서 4문항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법 문항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개 고르시오가 좀 특이사항이었는데 이건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거고요. 원래는 모두 고르시오로 나올 때가 있는데 2개 고르시오로 나왔고 기말에는 아마 모두 고르시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제가 봤을 땐 아이들이 조금 실수를 했을 수가 있어요. 원래 내용일치랑 추론은 중간고사 때는 기본적으로 거의 안 내요. 중간고사 때는 주로 순서 배열이랑 어법이랑 어휘랑 뭐 문장 넣기 이거 위주로만 내는데 내용일치 추론이 문항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4문항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1개는 쉽고 3개가 조금 까다로웠고 게다가 추론 문제가 2개 고르시오로 나왔고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애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이거를 틀렸으면은 본인 부분에서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틀렸으면 비슷하게 유형으로 나오면 기말고사 때 비슷하게 또 틀릴 확률이 높고 기말고사 때 주로 내용을 관련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 생각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서술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암기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한국말 쓰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넘기시기 전에 여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고사 특이 문항이요.
네, 이게 이번 시험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 일단 4번을 보시면 이게 어휘문항 5문항 중에서 4번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밑줄친 부분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을 고르게 나왔는데 전치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능률 복화책을 보시면은 단어 표제어가 있으면 표제어 옆에 전치사가 나와 있는 단어가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안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예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그 예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도 예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re familiar with 이런 식으로 예문에 그 with가 같이 나와 있고 이런 데 한해서 나오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는 책의 예문에도 없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막 나왔었어요. 올해는 책에 있는 예문 안에서 그 전치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책의 예문에 전치사가 없는 애들도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학생들한테 정리를 해서 줄 거고 11번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이건 영영풀이고 11번은 능률복화 책이 아니라 그냥 그 본문에 있는 그 시험 범위에서 영영풀이가 나왔는데 이런 문항은 원래 계속 항상 나오는 유형이고 아이들이 이 11번 같은 경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영영풀이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한국말 뜻으로 알고 해석을 해도 연결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의 해결 방안은 그냥 영영풀이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의 영영풀이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감이 조금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문에 있는 단어들의 영영풀이를 다 잡아줄 수는 없는데 능률복화 책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영영풀이가 같이 나갈 거예요. 자료를 좀 이따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서는 다 나갈 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꼭 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단어를 보고 영영풀이를 읽고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려운 단어를 영영풀이로 내진 않기 때문에 11번 유형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때 대비가 잘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읽다 보면 20번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특이한 내용일치인데 좀 헷갈리게 나온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답이 1번인데 굵은 글씨로 된 데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원래는 내용일치가 되게 쉬워야 돼요. 원래는 되게 쉬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점수 배점도 낮아야 되는데 이번엔 내용일치 추론은 3점을 놓고 어법을 2.8점으로 해서 오히려 반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점수 배점을 보고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애들이 헷갈렸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이 쫓기면서 풀다 보면 놓치기 되게 쉬운 부분을 딱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오답인데 all year round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every year로 시작되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맞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은 중심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구 부분을 자세히 안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아이들이 골랐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내용 일치를 딱 접하게 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위에 부분을 읽고 내용이 맞다 싶으면 넘어가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의 내용이 그대로인데, 위의 문장이 그대로 나오진 않고 조금 바꿔서 이제 보기를 읽어보시면은 보기를 읽고 위에 그 문장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것도 15번에서 17번인데, 17번 어법 문제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리고 15번이 내용일치인데, 이거 역시도 조금 어려워서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이거는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건데 2번이 정답이었고 아이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빨강색으로 된 부분 때문에 오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부분의 차이, 예를 들어서 1번에서 famous chef around the world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들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셰프들이 아니라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어 몇 개 때문에 아이들이 틀리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시간이 넉넉하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급하게 막 풀다 보면 여기 충분히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봤을 때는 다 아는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할 건데 이런 부분을 따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유형은 계속 틀리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했으면 다른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17번이 이제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여기에서 답은 5번이었어요. 5번인데 위에 있는 보기 같은 보기예요. 위에 있는 같은 보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어법 문제는 단어 하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배제고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문장 전체에 밑줄 긋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건 항상 있는 유형인데 2번은 맞은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인데 제가 2번에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가 본문이랑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래 while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해서 문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while로 바꿔서 똑같이 말이 되게끔 해서 이거가 생각보다 애들이 2번을 고른 애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답은 5번이었고 5번에 오답 찾는 건 되게 쉬웠었어요. 캐칭만 바꾸면 됐었는데 2번이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에 밑줄을 그으면서 문법 내용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문법이 바뀌어도 그 문법적으로 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번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고 원래 배제고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이런 게 모두 고루 이슈로 많이 나올 확률이 좀 제 생각에는 예상을 해보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번인데 이것도 제 생각엔 아이들이 시간만 충분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2개 고르시오. 내용 일지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4번, 5번이 답인데 여기 빨강색으로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추론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고. 이런 식으로 단어 한두 개 때문에 이제 그 오답이 되게끔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런 건 아이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이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틀리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고 이런 문제 틀렸을 때 애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는 걸 틀렸다라고 착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말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상 범위는 뭐 거의 올해 중간고사가 작년이랑 같은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단어는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교과서는 2가 그리고 모의고사가 전체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모의고사일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뭐 문제 유형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모두 고르시오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점수가 이번에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엔 서술형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었는데 서술형이 어렵게 나올 때는 지문 하나를 던져주고 여기서 틀린 것을 다 고치라고 나올 거예요. 밑줄 없이. 그런 문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상위권 애들이 좀 틀리게 될 거예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총 8주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이번 주부터 1주차가 들어갈 건데 처음 2주 동안에 아이들이 데이 14에서 26이 제가 예상하는 그 시험 범위인데 능률복화 14에서 26의 표제어 한국말을 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일주일에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단어가요. 그래서 일단 표제어로 먼저 쭉 2주에 걸쳐서 전체 시험 범위를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교과서 5과 6과 진도가 2주차 안에 끝날 거고, 여기 키포인트 테스트는 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키포인트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 3주차부터 제가 이번 중간고사랑 다르게 추가한 게 있어요. 3주차에 뭘 보게 될 거냐면은 배제고에서 교과서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교과서에 해당하는 하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번에 중간고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끝날 때쯤 모의고사 2개를 봤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로 봤는데 이제 직전 보강 때 하나 보고 그 전에 하나 보고 이렇게 봤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한 15점에서 20점 정도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실제로 대부분 학생들이 한 15점에서 20점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그 모의고사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오르긴 했었는데 이번에 뭐 잘한 아이들은 잘했지만 마지막에 이걸 딱 봤을 때 애들이 30점대에서 40점대 아이들도 제법 있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50점대로 오르긴 했는데, 물론 이제 90점대도 있곤 했는데, 제가 제일 못 본 학생들은 40점대까지 나왔었어요, 이번 모의고사가. 근데 이거를 제가 중간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에는 지금 내용일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를 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리니까 애들이 마지막에 큰일 났다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주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제 문항수는 실제 문제의 절반이 될 거예요. 절반이 되고 교과서에 한해서,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는 24에서 26, 죄송합니다. 여기 14에서 26을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 이거
14로 바꿔야 돼요. 지금 5단계긴 한데 14에서 26을 받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맞춰서 단어는 5문항이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3주차부터는 여기에서 학교 유형 테스트를 보게 돼요. 학교 유형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뒤에 넘겨주시면 6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처음에 표제어 시험을 보고, 표제어를 제가 빨리 한 바퀴를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주차부터는 모든 데이를 이렇게 시험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표제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품사 변화된 단어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영풀이가 단어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원래는 단어책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모든 그 단어 뒤에 이따가 그 보여드릴 건데, 그 능률복화에 있는 모든 단어의 영영풀이를 같이 넣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모든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영풀이가 있으면은 위에 보기에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서 전치사까지 포함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치사까지 포함된 걸 아이들이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데이 시험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제어를 빨리 한국말로 외우고 3주차부터는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를 조금 천천히 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하루에 데이 4개씩만 나가면서 이제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3주차부터 6주차 얘는 모의고사 이제 18번, 15번이 다 나가게 될 거고, 7주차에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하프 모의 보게 될 거예요. 위에는 교과서의 하프 모의고사를 봤었고, 이번에는 모의고사에 해당한 하프 모의고사고, 말씀드린 대로 어휘문항 5문제는 학교 유형에 맞춰서 계속 그 앞에 나올 거고, 그리고 직전 보강 때는 이번처럼 전체 모의고사를 하나 보고 풀이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리는 이번 기말고사 커리큘럼은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가 이제 여기 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프린트물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린트 펴주시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능률 복화책을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이건 거의 안 보이실 거니까 프린트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몇 쪽을 펴주시면 되냐면 4쪽을 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능률 복화를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한 페이지를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쯤에 4번째 단어에 successful 있잖아요. 이게 이제 표제화가 되는 거고, 시험 범위엔 successful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success랑 succeed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가 이제 학교 시험 범위에서도 여기 뒤에 밑에 있는 그 품사 변화 단어까지 다 보고 유의어가 나올 때도 있고 반의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 유의어 반의어까지 다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successive가 있고 splendid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어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표제어는 당연히 다 외워야겠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 한해서는 표제어를 열심히 외웠고 여기 있는 예문의 전치사를 잘 봤으면은 어휘문항을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까지는 그랬고 실제 시험 범위에 다른 단어들 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 그 능률 복화 책이고,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이 받게 되는 편집본이에요. 그래서 successful부터 보면은 successful이 있고 한국말 뜻이 있고 위에 영영풀이가 있고 밑에 이제 단어 예문이 있어요. 그리고 success가 그 밑에 그 품사 변화 단어로 나왔었는데 그거 역시도 영영풀이랑 예문을 제가 찾아서 하나 넣고 있고요. 그리고 39번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39번에 succeed가 원래는 책에서는 그냥 동사의 뜻으로만 나왔는데 succeed 같은 경우는 뒤에 into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책에 있지 않은 전치사는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작년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에는 그 전치사가 있지 않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치사 표현까지 같이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받게 될 거냐면 책에 전치사 예문이 같이 있는 애들은 별표가 표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거고, 별표가 없는데 이렇게 전치사의 예문에 전치사까지 있으면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애들은 책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아이들한테 분류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어 암기가 좀 힘든 아이들은 별표되어 있는 것만 외울 거고, 그 별표가 완벽한 아이들은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다 암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렇게 다 받게 될 거고, 거기에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품사 변화에 따른 단어들의 그 영영풀이랑 그리고 그 예문들, 그리고 만약에 전치사가 없어도 이렇게 추가적인 전치사 이렇게까지 같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주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시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3주차부터 보게 되는 6쪽, 7쪽이 이제 3주차부터 보게 되는 그 시험 유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학교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어렵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이 열심히 보면은 학교 시험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것 같고. 뒤에 8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학교 유형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건 이제 전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범위에 해당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런 걸 최소 5가지 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 1, 2, 3, 4, 5 5문항이기 때문에 5문제씩 이렇게 쭉 있을 거고, 이것도 학교 시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개 고르시오, 2개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학교 시험보다 고르는 양을 조금 더 많이 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유형을 보고 학교에서 뭐 내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번째 샘플을 보여드린 건데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가게끔 5개를 애들이 마지막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딱 보면은 뭐 내는 유형 중에 뜻이 단어가 있고 뜻이 여러 개 있는 애는 걔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넣고 스펠링 비슷한 애들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이런 거에서 아이들 중에 마지막에 단어를 다 못 외웠으면 그 5가지 시험지에 있는 단어들, 이거를 제가 이거 단어 시험 제가 풀이를 꼭 해줘요. 마지막 5개는. 그래서 그 단어들이라도 꼭 외우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만약에 많이 못 외웠어도 어느 정도 대비가 좀 돼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계속 외워놨다가 이 마지막에 준 5개는 되게 쉽게 푸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대비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9쪽이 이제 키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네, 키포인트 필기인데, 이거 여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마다 공부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필기를 같이 해야지 집중이 잘 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필기를 하면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기하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때마다 그날 나가는 진도만큼 제가 필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는 아이들이 이게 책은 아니고 책은 따로 받을 거고, 책에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네가 필기하느라고 집중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너네 내용 놓칠 것 같으면 그냥 펜 놔버려. 여기 근데 그 비슷한 내용, 그 필기 내용 그대로 다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필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필기하다가 놓칠 것 같으면 애들이 그냥 설명만 듣고 나중에 이거를 주면은 거기다가 그 대신에 아이들이 꼭 채워놓게 해요. 이 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채워놓는지 안 넣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매번 진도 나갈 때마다 이런 필기를 아이들이 그 진도만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필기 내용을 가지고 애들이 매주 시험을 보게 되고,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볼 건데 그 중에서 클리닉 때는 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똑같은 부분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칼라 복사기가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9쪽에는 파란색이 아무것도 없었어야 돼요. 9쪽에는 지금 만약에 잘 나왔으면 보이실 텐데 여기는 파란색, 보라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어법, 보라색은 내용에 관련된 거 내지는 어휘 이런 내용이고, 뒷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이 추가되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로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 필기를 제가 빨간색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빨간색으로 된 걸 새로 받게 될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필기를 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원래 있던 제가 작업해 놓은 거에다가 겹치는 내용은 색깔만 바꾸고, 아니면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고 해서 마지막엔 최종 부분은 이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시험을 또 따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쪽인데 이게 이제 키포인트 문제예요. 그래서 매주 클리닉 때마다 보는 시험, 수업 때 보는 시험은 따로 있긴 한데 클리닉 때 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줄 그은 부분이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필기를 애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준 필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이거 시험을 봐야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그 필기를 바탕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을 보고 나중에 학교 필기 나오면 학교 필기 내용을 추가해서 또 비슷한 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아이들이 어디가 틀렸는지 다 볼 수가 있게 할 거고, 마지막에 한 세 번 정도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굵은 글씨랑 밑줄을 다 없앨 거예요. 주석 번호도 없애고. 그럼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냥 지문 하나를, 빈칸이 중간중간에 뚫려 있고 나머지 단어들은 다 똑같이 생긴 지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거를 주면서 틀린 거 너네가 알아서 다 고쳐봐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한 애들 같은 경우는 보면서 읽으면서 다 딱딱딱딱딱 고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유가, 물론 이번 시험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생각보다 그거에 도움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모두고르시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모두고르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그걸 열심히 훈련한 애들은 모두고르시아를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 거고,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은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 순서별 이런 거 다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료들을 아이들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애들이 만약에 뭐 저랑 수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비슷하게 훈련은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고르시아 제 생각에는 최소 몇 문장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마 서술형 중에서 지문 하나에서 틀린 걸 알아서 고치는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등급 컷을 올리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하다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가 되는데, 등급 컷 올리기 제일 쉬운 방법은 어법 문제에서 원래 단어 하나에 밑줄 그어 있었던 거를 문장 전체로 바꾸고, 하나 고르는 거에서 모두 고르시오로 바꾸고, 이렇게만 하면 애들이 등급이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니면 밑줄 없이 애들한테 틀린 걸 찾으라고 내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출제하기도 되게 편하고 애들은 등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아무리 내용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한 거예요. 능률복화 전범위에 대해서 재편집된 책이 제공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영영풀이랑 그리고 중요 전치사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고, 능률복화는 이 2번 정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한국말 뜻쓰기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시험 유형에 맞춰서 데이별로 시험을 볼 거고, 이제 뭐 마지막에 그 파이널 테스트 5개는 여기다가 포함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는 2개 될 거예요. 교과서 진도 끝났을 때, 그리고 모의고사 진도 끝났을 때.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봐야지 아이들이 본인이 어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배제고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아이들이 꼭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키포인트 필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주는 필기가 될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시험에서는 제 시험이 따로 없어요. 제 시험을 제가 안 두는 이유가 뭐냐면, 되는 순간 아이들은 실력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표로 바뀌게 돼요. 제 시험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제 시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틀린 걸 저랑 1대1로 다 보게 될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틀렸다 싶으면은 아이들의 옆에 클리닉 때 이제 옆에 앉혀놓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틀린 거를 봐줄 거고, 틀린 걸 다 봐주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야 우리가 한 번만 더 보자. 그럼 애들이 대부분 경우 네 하고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몇 개 이상은 제 시험, 몇 개 이상 틀리면 제 시험, 이런 기준은 없을 거예요. 그 기준을 안 두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목적이 너무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경험상.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유도가 될 거고요. 여기 학교 필기 정리한 걸로 테스트 보고, 이거 역시도 오답 1대1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랑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이거 말고도 다른 시험들이 되게 많아요. 어법의 다른 종류 시험도 있고 한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부만 가져온 건데, 모든 시험에 대한 오답은 저랑 다 1대1로 보게 될 거고, 그건 클리닉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배제고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직전 보강 때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학습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관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애들이 실력이 늘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학생이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풀이를 해주다 보면은 얘가 어떤 문법 개념이 전혀 없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문법 개념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면은 애들한테 일단은 이건 방학 때 할 테니까 지금 일단 이거 그대로 외워놔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답풀이가 저랑 직접 들어가게 될 거고, 이번에는 제가 못했던 건데 기말고사 때 들어갈 거예요.
이번 시험 성적을 봤을 때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온 애도 있는데 불만족스럽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과제 같은 경우가 미흡하게 돼요. 미흡하게 되면 10시 되면 이제 제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10시에 가면은 클리닉 때까지 이 과제 꼭 해와라고 하는데 클리닉 때 봐야 되는 시험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클리닉 때까지 이 과제 꼭 해와. 그리고 클리닉 때까지 원래 해와야 되는 과제도 해와라고 해놓으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된 채로 클리닉 때 와요. 그러면 그 클리닉 때 그 과제를 풀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10시 되면 애들이 가야 되니까 과제 풀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애들이 이제 100% 성취한 그 모든 과제랑 시험을 100% 푼 애도 있고 못 푼 애도 있는데 밀리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한 거의 절반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원장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배제고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제가 자주 못 부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만 동의하시면 그냥 남겨서 그냥 그날 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일단은 애들한테 미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한두 번 남으면은 제가 원래 그 전에 송파 있을 때는 그거를 제가 항상 했었어요. 그러면은 한두 번 남으면 그다음부터는 과제를 다 해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이 학원은 제가 올해 처음 왔거든요. 올해 처음 와가지고 그거를 제 맘대로 하지. 일단 중간고사는 그거 없이 갔는데 보니까 그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100% 하는 걸 목표. 물론 이거 100%또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도 안 해왔으면은 남아서 뭐 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새벽 2시까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100%를 목표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는 뭐냐면 학생별 수준 테스트가 있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는 시험 중에 이것도 포함이 돼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그리고 그거 외에 뭐 빈칸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내지는 제가 암기하라고 한 문장들이 한 50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어순배열을 위해서 그 시험 보고 애들이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되는 시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잘 본 애들은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통과를 못하면 그러니까 통과한다는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해야겠다 싶으면은 봤던 시험을 또 보게 될 거고 왜냐면 문법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 8주 동안 문법 설명을 체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봤던 시험을 또 보고 해서 그 부분이 눈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형시키면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고 변형 안 시키면 그 부분은 맞는 거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네 일단 점수를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문법이 잘 잡혀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화 버전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별 수준 테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문법을 저도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다 잘 돼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만약에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면은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애가 모의고사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 내신 대비 때 애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88, 89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98점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저도 이때 1대1 오답풀이 하면서 안 건데 애가 시험 문제를 잘 맞춰요. 왜냐면 제가 미리 알려줘요. 어떤 시험을 볼지. 그래서 애가 공부를 해와서 잘 맞추는데 보니까 가끔씩 틀린 문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아까 전 걸 맞았으면 얘를 맞았어야 했는데 이걸 틀리고 이래서 애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개념이 거의 안 잡혀 있더라고요. 문법이요. 그냥 애가 달달달달 외워서 이때까지 학습한 경우고 그 아이가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30점대를 받았었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보면.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쇼크인 게 학교 모의고사 그 3월에 본 모의고사는 자기가 2등급은 나왔고 중학교 때까지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그 애한테는 제가 이제 틀린 문제를 그냥 외우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부분을 잘 외웠는데 제가 학교에 제가 낸 모의고사는 제가 문법 변형을 많이 시켜놨어요. 문법 변형을 많이 시키니까 애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본에 있는 부분을 자꾸 봐가지고 하고 학교에서 필기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 필기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애들이 눈에 익게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냐면 그 짧은 기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 그렇게 대비를 하고 방학 때 이제 문법 기초를 잡는 걸로 할 거고요. 일단 수업 시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반이 3개예요. 원래 2개였는데 이번 기말고사 하나 늘려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목요반 있고 일요반 이렇게 일요일 주일이고 주일에 클리닉인데 이 시간에 다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클리닉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과제를 낼 때 아이들한테 클리닉 때까지 뭐뭐뭐 해오고 클리닉 때까지 시험 뭐 준비해와 그리고 다음 주 수업 때까지 과제 뭐뭐뭐 해오고 그 시험 뭐뭐뭐 준비해와 이렇게 나눠서 줘요. 그래서 그렇게 준 이유가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클리닉 때 중간에 과제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도 못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 날 딱 왔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쫓아가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과제는 클리닉 때까지 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클리닉 때 왔을 때 그 과제가 안 돼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남아서 하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다음 학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지켜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10시 넘어서라도 오게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저번 시험 때는 그게 안 돼서 제가 못했었고.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이들 따라서 뭐 1시간 만에 간 아이들도 있고 뭐 한 5시간 있다 간 아이들도 있고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랑 수요일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4시부터 10시를 잡아놓은 거고 목요일은 6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2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가 6시에 수업이 끝나고 10시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외에도 토요일이나 이런 부분을 강의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외에도 애들이 될 때 주고 강의실 사정을 보면서 계속 부르고 있긴 한데 일단 이거는 시간이 확정이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매주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리닉 때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클리닉 때 뭐 한 6명이 동시에 왔다 싶으면은 클리닉 때 봐야 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 돌아다니면서 애들 과제를 검사하고 과제에서 틀린 걸 봐주고 그 전주 아이들마다 이제 개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본 건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안에 항상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일에서 이제 저랑 오답을 풀이를 하고 그래서 오답 풀이가 끝난 거는 집에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마다 개인 파일이 있어서 어떤 그 오답 풀이를 제가 안 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식으로 제가 관리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클리닉은 말씀드린 애들에 따라 2시간 만에 끝난 애들도 있고 되게 오래 걸린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제가 안 돼 있으면 과제를 해야 되고 오답 저번 주에 시험 본 게 오답이 많으면 그 오답 풀이를 저랑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이거 외에도 다른 시간이 같이 잡히게 될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설명회로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